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정신없이 90분을 러닝타임으로 승천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요. 11시 11분 31초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장 전략 살펴보기 전에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과 연결을 해서 현재 해외 증시의 동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전에 30분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현재 일단 강보합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려했던 키프로스의 뱅크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려감은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는 다소 압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장 개시 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 회복세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에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의 개선으로 인한 지난 4분기 GDP 체중치가 상향 조정되며 이를 상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내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리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다우선물지수 혼조세 보이다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내일 이제 휴장에 따른 부분의 차익 실현 부분보다는 좀 변동성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좀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유럽이 독일의 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늘어났다. 다행히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어쩔 땐 긍정이고 어쩔 땐 부정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이제 유럽 증시가 독일발 소매 판매의 긍정과 함께 화답하면서 상승 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에서는 어떤 동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일단 소매 판매 부분은 증가세를 보여서 다행스럽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키프로스 역시 정부 쪽의 대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300유로 한도로 인출 금액을 제한하면서 그런 사태는 방지하였는데 여전히 확실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서 역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고요. 지난 며칠간의 하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일은 상승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 이외에 독일의 3월 실업자 수는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이탈리아의 연립정부 구성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두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조기 재선과 과도정부 구성 등 전국 불안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0.5%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상승 쪽인 모멘텀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다시 한번 이 소매 판매의 긍정 속에서 다른 지표를 실업률 부분인데 부정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개장해서 됐는데요. 수급과 그다음에 현재 지수의 위치를 좀 체크해 주시죠. 예, 금일 아시아 증시는 다행히 한국만이 강보합권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된 것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간 코스피는 지금 키프로스 뱅크런 우려 완화감에 지금 소폭의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미국 다우 선물 지수에 이제 연동하면서 어떤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요. 현재는 0.2%의 상승폭 보이면서 264.40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선물 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내일장 전략을 좀 저희가 훑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의 좀 하락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내일장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로 긍정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쏜살같이 달려왔는데 마무리 끝내갈까요? 안 되죠. 그렇죠. 내일 그래도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정리를 조금씩 해야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에게 확실하게 내일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살짝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김선우 멘토 내일장 전략 잡아주시죠. 자, 내일장 좀 어찌 보면은 또 지금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또 올라가 주는데 코스피가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이 듭니다. 일단 그냥 제 말씀 드리는 거고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측하기가 좀 힘든 장입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정부 측의 정책 발표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관들은 또 꾸준하게 매수 유지할 것 같고 외인들은 여전히 또 매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북한발 리스크 해결 안 되고 있으니까 내일 정도 여전히 강보합, 약보합권 그냥 어느 정도 선일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서도
그냥 꾸준하게 종목 보유하시는 거 유지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 SDI 쪽이나 아니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튼튼한 경우 유진격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주 제발 좀 1분기 실적주 중심으로 한 매수를 조금 하시라. 꾸준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될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주에 좀 꾸준하게 보자. 특히 1분기 실적이 바탕이 되는 것들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신 이제 대형주 쪽에다 코스닥 쪽 조금 보자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좀 관망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저는 좀 내일 코스피 장장. 지수 자체를 말씀드려보자면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980포인트 쪽을 보여준다면은 그때부터 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2000포인트 위로는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조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 아래로 내려와 1980포인트 정도 됐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 이유를 들자면은 연기금이 그렇게 행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4월 상승장 대비하면서 좀 보자라고 보시면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사업 멘토, 내일 같은 의견 월요일 날로 주셨을 것 같은데 내일 딱 시원하게 뭐 현금화 하자 아니면 공격하자 뭡니까? 현금화하자입니다. 현금화하자입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월요일 날 여기 출연했을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이제 이 주식이 상승폭에 상승폭의 75%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1996포인트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거서 1996포인트 이 자리가 계속 이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저도 뭐 우리 전문가님하고 똑같아요. 김선윤 전문가님은 똑같은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절대 공격적인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현금화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선물 보시면 하루 종일 움직임이 75만 원밖에 안 돼요. 가장 저점에서가 제일 고죠. 그럼 돈 먹을 게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3분봉인데 1분봉 야간 선물 같이 움직여요. 결론은 뭡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동성이 메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4일 연속 상승했지만 오늘 빼고 3일 동안 상승 종목이 더 적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은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장 자체가 빠질 때 거래량 없이 상승했을 때는 빠질 때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금화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물에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